네, FNQ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기관 종별가산이 축소되면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저도 이 종별가산이 축소가 됐을 때 이러면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라는 기관 가산율이 빠지고 대신에 이제 상대가치 점수의 15%를 다 올려줬기 때문에 현재는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병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검체의 영상 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산, 종별 가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불이익이 조금 손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상대가치 점수가 계속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계속 상승이 되면은 이제 아주 먼 미래에 이제 발생되는 이제 손해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우리가 항상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가산 들어갔던 부분이 빠지고 상대가치 점수는 이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은 올릴 수 있고 어떤 항목은 좀 덜 올릴 수가 있는데 차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병원에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이제 소견이 좀 있고요. 현재로는 이제 의원급 기관에는 발생되는 손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치과 주치의가 퇴사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장애인 주치의가 퇴사를 하거나 혹은 이제 병원의 사유로 인해서 폐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병원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어떤 행정적인 것들이 이제 불편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다 이제 변경 해지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변경 해지 신청서를 이제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을 해주시거나 해지 신청을 해주시거나 혹은 가까운 지서로 이제 팩스나 우편으로 이제 보내고 나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퇴사를 하거나 폐업으로 인해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제 장애인에게 미리 고지를 이제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고지를 하고 장애인 해지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해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또 이제 장애인 치과 주치의에 대한 질문인데요. 치과 주치의를 변경한 경우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료 산정 방법은 어떤지를 좀 여쭤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건강관리료에서 우리가 포괄평가 계획 수립은 이제 1년에 한 번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서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전 이제 옮기고 나서 변경한 병원에서는 받으실 수가 없고요. 다만 구강건강관리료는 2회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서 한 번 받았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자녀 횟수 내에서 변경한 기간에서도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에서 자녀 횟수에서 차감을 하고 남아있는 거에서 우리가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포괄평가 계획 수립 혹은 장애인 우리 구강건강관리료를 동일한 날에 산정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네, 동일하게 우리가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각각 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치과 주치의가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한 경우 구강건강관리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가산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된 가산은 100% 가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3월 달에 300%로 이제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어서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직은 새롭게 나오지
나온 부분이 없어서 100%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강건강관리료 1에는 우리가 치석 제거라는 장애인 가산이 이제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에 들어가는 100% 가산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강건강관리료 1에는 우리가 가산이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구강건강관리료 2에는 우리가 치석 제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장애인, 시각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산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우리가 시각 장애인 경우에는 구강건강관리료 1이 이제 9만 원대로 산정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뇌병변 장애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산이 들어가서 13만 3,760원이라는 가산이 붙어서 금액이 청구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가 우리가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환자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 수첩이라든지 복지부 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제 확인이 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으로 체크를 하고 가산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구강건강관리료 2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가 동일하게 가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5만 300원이란 금액 동일하게 청구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FNQ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